이해가 좀 됩니까? 또 질문하세요, 빨리. 서울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작게 프레셔도 심하고 되거든요. 너는 작은 루어를 많이 쓰고 어떤 건 빅베이트 많이 쓰고. 그렇죠. 문제는 루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여기서 작은 루어 중에 어떤 루어가 좋은 루어인지 큰 루어는 어떤 루어인지 이런 이제 루어를 잘 선택하는 그런 게 좀 일단 루어 좋은 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밍이 문제거든. 우리가 작은 것만 쓰면 고기가 다 잘 먹지는 않거든.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그지? 디저트로 먹는 시간이 있을 거고 산란 끝났잖아요. 그러면 산란 끝나고 약간 쉬는 타이밍이 있거든. 쉬는 타이밍에 애들이 굶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애들이 이제 올라붙으면 폭식을 한단 말이야. 이 작은 게 양이 안 차. 좀 큰 놈들은 원하거든. 작은 것도 먹지만 그때는 차라리 큰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빅베이트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잡을 거예요. 회복하러 딱 나오는 애들이 붙거든. 작은 거보다. 근데 그게 개울이라고 저는 개울에 피네스를 쓰지만 1g짜리나 1인치짜리 웜을 쓰지만 개울에 하드베이트 미노어 갖고 많이 잡거든요.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조금 큰 놈이거나 조금 작은 놈이나 이걸 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를 고집하면 손해라는 거지. 그러고 결정적으로 제가 유튜브에도 말을 했지만 겨울에 수생 유충 곤충들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루어가 희한하게도 다 수생 곤충 유충이거든. 그러면 고기가 봤을 때 유충이 없는데 유충. 물론 그게 플러스로 될 수도 있어. 근데 결국 남아있는 거는 뭐가 남아있냐면 송사리라든지 베이트피시가 남아있거든. 그래서 저는 하드베이트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겨울에 쓰는 게. 그래서 조가를 많이 보거든. 많이 보는데 우리 그런 데가 겨울에 예민하다 아닙니까? 다운샷 작은 거 있는 거 뭐 프리리그 작은 거 쓰잖아. 여름에 또 쓰면 되지. 여름에 수초가 있는데 또 어찌 씁니까? 또 이래. 그럼 언제 쓰노 하드베이트는? 겨울에는 예민해서 안 쓰고 여름에는 수초 때문에 안 쓰고. 그럼 말라 만드는 놈 이라거든. 모든 루어는 올라운드로 쓰면 됩니다. 그냥 그 대신에 내가 아이템을 작아도 형태가 틀리고 액션이 틀린 형태를 많이 갖고 가면서 내가 발로 던지도 작겠다 하면 금방 패스 그런 모양, 또 다른 가재 모양, 스트레이트 모양, 그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 작아도. 그지? 그래서 형태를 여러 가지를 계속 갖고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작은 웜을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게 피네스가 결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빅도 괜찮고 피네스도 괜찮은데 이게 딱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걸 많이 쓰거든. 많이 쓰는데 조가 차이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마이크로도 쓰고 1g짜리 이하도 많이 쓰고 그것도 뽕돌 같은 거 안 달고 싱크 안 달고 노싱크로 딱 쓰거든. 예민하니까. 그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루어 사이즈하고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잘 무는 루어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썼을 때 그게 계속 연결이 된다니까. 같이 가줘야 돼. 어쨌든 간에 이런 시간에 많이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나 그랬지. 사진 찍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좋다고. 네, 질문해 보세요. 고수익 때랑 저수익 때 운영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있을 겁니다, 아마. 물에 사는 애들은 물이 사라지는 그 자체를 수압인데 수압을 압니다, 이 애들이.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산소가 부족해. 이러면 골 때리는 상황이래, 지금. 죽기 직전이잖아. 그러면 대부분 고기들이 우리가 저수지가 이렇게 말랐잖아, 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랐는데 내년에 딱 가보면 고기가 있어. 땅이 갈라질 정도로 배상 말라 있었는데 도대체 이 고기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 비 타고 들어간다고. 내가 볼 때 그게 약간 뻥이 아닐까. 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속으로. 우리나라 가물치 정도가 한 6개월을 땅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고기들은 체액이라는 게 체액. 체액이 뭐냐면 우리가 농번기 때 겨울에 땅을 굳혀놨다가 갈잖아. 논을 갈았을 때 미꾸라지 나오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미꾸라지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열 속에 따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 몸에서 하얀 비누가치로 체액을 분출합니다. 체액을 분출해 가지고 물기가 없으면 자기 체액을 몸이 마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비누 가치로 체액을 분비를 해가지고 지구 모양 것으로 이렇게 몸을 둘러쌉니다. 체액을. 그래서 자기는 체액 안에 가운데에 딱 들어가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체액을 딱 넣고.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가물치 기준에 6개월 정도로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에. 아프리카 가물치가 1년 정도를 버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틀리니까 얘들이 그렇게 진화를 했겠지, 그지? 물이 쭉쭉 빠져나가, 지금 갈수기가 이제 들어갈 거거든. 그때 되면 얘들은 물이 빠지면 극도로 이제 경계심이나 이제 공포가 오는 거야. 땅 속에 드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야. 왜? 우리 것처럼 뭐 연장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 몸에 엄청난 에너지를 파고 삐지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 빠지고, 제가 그랬대 3579 한 3일에서 5일에서 7일에서 이렇게 비하면 그걸 적응을 하는데 계속 쭉쭉쭉쭉 빠지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먹이 사냥을 많이 안 할 거라는 거지. 어느 정도 빠지면 적응을 하는데 계속 빠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낚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평소보다 마리수가 10배씩 이리 줄어서 나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기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다음을 도모해야 되거든.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가 올라가는 거, 이제 또 여름에 장마 때잖아. 이제 올라가는 거, 이것도 심각해. 우리가 저수지나 댐이나 이래 보면 평소에 유지하고 있는 그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위를 벗어나면 수초와 육초가 나눠집니다. 예? 댐이나 저수지나 강이나 전부 다 이 육초하고 수초하고 둘이 상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극. 왜 상극이냐면 수초는 애초부터 물에서 자라는 놈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꽃 향기가 세다든지 얘가 독성물이 있다든지 먼지가 쌓인다든지 필타식으로 독이 희석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 향이 살짝 줄어든다든지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육초는 물에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가 품어내는 향이나 독성을 그대로 품어내거든. 자, 그런데 갑자기 오름수위가 된 거예요, 이제. 쫙 그 꽃이 들국화라든지, 우리 보면, 물에 보면 꽃 많이 피지, 그지? 그게 순간적으로 쫙 잠겼네? 딱 갔는데, 와, 고기가 생전 안 맡아본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성물이 쫙 중간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절대 안 붙어요. 제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2011년도에 런커 대회 때 합천댐에서 그걸 이용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합천댐에 갈 때예요. 자주 간 것도 아니었어. 11년도거든. 한 번 갔을 때 수위가 50m가 빠져 있었다면 두 번째 런커 대회 갔을 때는 20m가 상승해 가 있었거든. 돌아비는 거지, 이제. 반대로 돼가 있었으니까 차라리 조금 더 빠지든지. 근데 6초가 전부 잠겨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프랙티스를 일부러 안 뛰었어. 나름 머리가 좀 있다고 나는 6초 때 공략을 안 해야지. 6초 때는 고기가 안 붙을 거니까. 근데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 지인들이. 오늘 프랙티스를 뛸때요. 한 마리도 입질을 못 받았대. 약간 내 데이터가 맞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 6초를 던졌으니까 고기가 안 붙지. 그 꽃이 확 물에 잠겨 있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야. 특히 우리 찔레꽃 많이 피지, 물가에. 찔레꽃이 잠기면 향이 장난 아니거든. 고기 잘 안 붙습니다. 의외로. 내가 테스트를 계속 하거든. 지금도 피어 있던데 저번 주에 가니까 역시나 고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름수위에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 6초가 뭐 향기가 많이 나는 소나무가 잠긴다든지, 소나무도 향이 많거든. 그러면 그게 한 10일 정도 이상, 보름 정도 이상 잠겨갖고 계속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냄새가 연해지거든. 물러진다고. 그때는 괜찮은데 순간적으로 딱 올라갔을 때 보면 차라리 당일은 괜찮아요. 아직까지 향이 많이 안 퍼졌거든. 어떨 때 당일은 괜찮은데 이게 한 며칠 어중간한 타이밍에 딱 가면 고기가 없어. 저는 그래가 합천대회 때 그걸 데이터로 하고 아예 빠져서 열로 낚시를 했지. 잠긴 데를 빼버리고. 그래서 그때 성과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 저는 그런 데이터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번 그래갖고 우승하고 또 한 군데 또 맞네, 우승한 데가 있는데 저쪽 지방에, 저 울산 지방에 갔는데 그때는 캐스팅이 굉장히 유명할 때야, 이제. 지금보다 더 유명할 때인데
앞에 소나무가 막 헤비커버가 쫙 잠겨 있는 거야. 그 애들이 스키핑을 좀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물어봤지. 요 잠긴 지가 며칠 됐냐 그러니까 한 5일 됐대. 그래? 그럼 나는 소나무 저 패스 깔대밭으로 간 거야. 깔대는 어차피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죽기 살기로 그걸로 배 타고 가더라고. 그 나는 혼자 여기로 빠졌지. 여기서 한 58이 나온 거예요. 저기 가니까 요만한 것들 나와 있더래. 그러니까 내가 만나요. 그래갖고 2번을 우승을 했거든. 순간적으로 잠기는 향이 많이 품어지는 필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풀 있지, 그지? 일반적인 풀에 가서 많이 하고 향을 많이 품어내는 데 가서는 깊이 해라.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거든. 질문하신 분은 그 나와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가져가세요. 네, 이걸 필요 없는 걸 막 주면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원하는 걸 가져가세요.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너베이트나 허버 같은 그런 낚시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낚시 좋아하는데 혹시 뭐 프리일그처럼 찢는 낚시를 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지? 그런 낚시는 나도 엄청나게 했지. 이제 통달을 해가지고 저는 통달을 하면 잘 안 씁니다. 징그러워 갖고 이제 더 이상. 심지어 내는 이제 다운샷 쓸 때나 지거드 쓸 때 민을 제거하고 많이 썼거든. 바늘이 작고 이러다 보면 눈으로 티 나오는 경우도 많지, 그지? 그래서 고객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작은 채비를 잘 안 써. 삼키는 채비 있는 걸. 원체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깊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프리리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대로 된 필드에서 쓰면은 너무 좋은 건데 1년 내내 그것만 쓰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게 안 통했을 때는 자기는 높이시잖아. 한 가지만 쓰지 말라는 게 어느 정도 내가 자신이 붙으면 야는 패스, 다음 리그 또 되면 패스. 그러면 자기가 오는 팔로 쓸 수 있는 채비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거든. 프리리그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리그거든. 네, 만약 프로님이 그걸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요런 거, 스피너베이트. 제가 내 생각대로 이걸 설명을 한 게 내가 옛날에도 그랬거든. 요게 베이트 피시. 얘도 베이트 피시. 얘가 볼륨감이 있잖아요. 딱 봐도 나쁘게 생겼잖아요. 얘 베이트 피시를 공격하러 가는 행태를 딱 사냥 행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 밑에 누가 있느냐? 우리 포식자들이 있단 말이야. 연말을 물거나 통으로 삼켰다가 삑사리가 나가지고 얘가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스피너베이트가 루어 중에서 가장 사실적인 루어거든. 딱 보기에는 진짜 이상한 루어인데 과학적으로 낚시는 과학이라고 했잖아요.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있는 루어가 스피너베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영상에도 초보분들은 스피너베이트를 쓰면 던지고 안 걸리면 던지고 감고 하면은 물어 계속 던지고 감고 이동하면서. 근데 단순한 건데 너무 잘 무는 건데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우리 여성 앵글러 분도 이거 누가 쓰라고 했는데 쓰니까 잘 무는데 이래 하더라고. 쓰면은 좋은데 안 쓰면 집만 손해라니까. 그리고 스피드가 10배 차이 납니다. 이런 걸 내가 많이 보여주라고 쓰는 거예요. 나도 스피너베이트가 반칙이에요, 솔직히. 내가 쓰면. 미안할 정도로 잘 잡히는 루어거든. 그러니까 스피너베이트를 써도 어떻게 쓰느냐. 그냥 오픈에 쓴다. 수초 장애물에 쓴다. 내 10몇 년 전에 나온 영상 보면 나는 이걸로 버징한다고 설명 많이 하거든. 실제 그렇게 쓰고. 얘를 암을 이쪽 애를 가운데를 꺾으면 안 돼. 여기는 만지면 안 돼. 여기는 밴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 부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밴딩이 안 된 부위, 요 부위 있지, 그지? 요 부위를 커브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내려주는 거예요. 위드가드가 잘 되게. 내려주고, 오픈했을 때는 요 딱 봐놨다가 90도로 되면 여기 살짝 펴주고. 이거는 한 20번 이상을 해도 안 부러집니다. 여기만 살짝 내려갖고 헤비 커브 수초 쪽에 좀 쓰고, 그러면 수초도 잘 안 걸립니다. 이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튜닝을 좀 해갖고 쓰고, 나무 같은 데도 던지고. 왜? 내가 동조라는 게 동조. 그러면 여기도 혹시 모르겠는데 친구가 오늘 김성남이 오늘 강의하는데 내가 갈 건데 이러면 옆에 친구 안 갈라 했는데 임마 가니까 나도 따라갈까? 이게 동조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지는 사냥 안 하고 싶어. 딱 쉬고 있는데 내가 이걸 순간적으로 앞에 딱 던졌어. 2마리가 도망가고 1마리가 잡으러 가고 나도 모르게 잡으러 가고 있는 거야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동조. 옛날에 보면 남 따라 장에 간다고 했지, 그지? 괜히 옆집에서 오면 뭐 롯데마트 간대. 근데 우리도 가고 싶잖아. 그게 동조거든. 고기도 똑같아.
그게 스위치인데 이제 스위치 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일부러 위에다가 밑에 고기가 안 물어. 위에다가 스키핑을 계속 합니다. 부채꼴로 쫙 해놔. 그럼 밑에서 많이 고기가 있다. 위에 딱 보고 있어. 아, 날도 추운데 저 미쳤나? 위에서 왜 저러지? 물도 차가울 건데 원래 표정수온이 최고 찼고 최고 뜻이거든. 아,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와 열받아 있는 거야 이제. 시선은 그걸로 집중되는 거지 고기들도. 그럴 때 좀 떨어뜨려 주는 거야 이제. 그러면 무는 압력이 바뀌어. 약이 바짝 올라 있거든. 생각해봐. 여기서 오토바이 시끄러운 게 계속 왔다 갔다 해. 진짜 사정거리 오면 한 대 차고 싶잖아, 그지? 고기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전략적으로. 제가 또 헤비커버에 이렇게 보면 한 방에 캐스팅을 할 때도 있고 일부러 내가 재미 붙이려고 1m만 딱 접근 안 하고 계속 스키핑을 해. 여기 있는 안에 열받았을 거 아니야. 들어가면 제대로 때리삐거든. 열을 바짝 올려갖고 잡아 이어본단 말이야. 스피너베이트 이런 거나 내가 이 하드베이트를 많이 보여주잖아, 그지? 프리리그나 이런 싱크 채비를 잘 안 쓰고. 그런 채비는 우리 앵글러 분들이 평소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쓰는 루어로 많이 보여주는 거야. 나는 편애하는 루어가 없어. 옛날에 너무 많이 썼고, 옛날에 진짜 이제 발로 잡아도 되니까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예, 거기에. 다음 질문. 예, 네, 해보세요. 캐스팅 기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고기가 있는 곳에 던지는 게 중요하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확률적으로. 예. 그래도 캐스팅 기술 스킬 중에 그래도 초보 입장에서 이건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게 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 우리 여기 오는 분들이 스키핑을 360도로 제자리에 딱 서가지고 여기서 이 그대로 돌려갖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러면 일반 캐스팅도 몸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상체만 움직여가지고 그냥 360도 거의 이렇게 던질 수 있고 다 한 바퀴를 던질 수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드에 가보면 내가 몸을 이렇게 돌려갖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막상 가보면. 그지? 윗지방도 내가 가보니까 심각하더라고, 필드가. 맨 처음에 캐스팅은 오버캐스팅을 배우는 거예요. 이 오버캐스팅을 그냥 배우면 안 돼. 요 탑가이드 끝 있지? 이게 내 손가락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 최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초보자가 너무 무르거나 너무 하드한 장비를 가지면 이 손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내가 미디움 때가 가장 느끼기가 좋거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너무 빳빳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디움 때를 꼭 사세요 이렇게 했는데 꼭 미디움 헤비를 사가와.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캐스팅은 오버 캐스팅을 할 때 우리가 타점 있지, 그게. 그 타점을 요 끝을 못 느끼니까 타점을 못 잡는 게거든. 그래서 오버 캐스팅을 배울 때 내가 오버 캐스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요 로드 말고 이거보다 더 빳빳한 로드를 그 무게를 실어갖고 한번 던져봐 보세요. 바로 엄한 대로 또 날아갑니다. 그게 되고 나잖아. 그러면 미디움에서 미디움 라이트로 내려가서 또 그 무게를 갖고 한번 던져봐 보세요. 또 이상하게 날아가는 거야. 그 오버 캐스팅도 기본 라이트, 미디움 헤비 정도를 골고루 쓸 수 있을 정도의 오버 캐스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좀 물에 가도 설명을 해드릴 게 있거든. 사이드하고 언더를 구분을 못해. 옆에만 가면 다 사이드라고 그래. 루어 탄도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 내 모션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는 평행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더는 밑에서 치어 올리는 게 언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 캐스팅은 언더를 딱 배우면 스키핑은 오토매틱으로 됩니다. 내가 오늘 스키핑을 하고 싶은데 진짜 돌아삐고 미쳐삐는 분이 있으면 내가 1분 만에 내가 그거 바로 해줄 수 있어요. 한 방향 정도는. 아무나 되는 게 스키핑인데, 문제는 내가 그랬잖아. 모든 캐스팅은 한 모션에서 360도를 던져야 캐스팅을 하는구나 이래 해야 되는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다 요래가지고 한번 딱 던지고 스키핑, 와 김승남이하고 동급이다 이러더라고. 아니 인자 360도 중에 1도 했는데 뭔 동급이고. 나는 360까지를 던진다니까. 그러면 그 1도 가지고 우리 필드에 가서 사용할 수 있대 없대? 사용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캐스팅은 360도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꼭 하세요. 내가 여기 잘 되잖아. 요걸 가지고 어느 각도까지 되는 거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스키핑이 되면 봐보세요. 여기 딱 섰어. 그럼 요래 가지고 내가 정면 훈련을 많이 해라 했잖아. 오는 손잡이는. 정면 훈련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던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왼손잡이는 이쪽은 쉬워. 일로 잘 던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요 가운데에 여백이 생기는데 센터를 못 던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센터 여백을 채우기 위해서 센터에서 반대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캐스팅은 어느 정도 된다 이게 아니고 모든 캐스팅은 360도를 다 던질 수 있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버 캐스팅을 하고 나면 무게를 바꿔가지고 연습을 해보고 그래도 탄도가 좋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캐스팅은 내 허리에서 평행 운동이 사이드라고 보시면 돼. 저 앞에 나무에 잘 그리는 분들이 있지. 그분들은 언더로 던지고 있다니까. 사이드가 아니라니까 그게. 언더는 내가 좁은 환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오픈너트로 날아가면서 최장 비거리를 낼 때 언더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밑에서 나가고 나무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장타를 던져야 되니까 밑에서 쳐 올리는 거거든. 오버캐스팅 탄도로. 그걸 가지고 헤비커버이나 다리 밑에다 던지면 맨날 다리에 받치고 누워 눈 쪽이 하나 날아가고 하나 없어지고 이러는 거. 그걸 언더로 던져서 그렇다니까. 사이드 평행 운동. 필드가 여기 있어. 나는 여기서 던지는데 이루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 가다가 떨어지지. 그게 사이드예요. 사이드를 평행 운동을 딱 하고 나면 스키핑 딱 내려. 평행 운동만 하면 스키핑이 자동으로 돼. 여기서도 또 언더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팅팅팅 요 계속 요 맞는 거야. 스키핑은 사이드에서 그대로 내려가서 평행 운동을 해주면 스키핑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언더, 사이드 구분을 잘 하시면 돼. 그걸 해보면 오늘 캐스팅이 확 달라집니다. 사이드 가지고는 장타를 못 던지겠지, 그지? 가다가 떨어지니까. 그 근거리에 나무나 다리 밑에 있는데 낮은 데 던질 때 사이드. 그리고 내가 낮은 데 가면 몸이 살 내려간다 했잖아, 이렇게. 내려가서 쥐가 몸이 내려갔으니까 쥐는 이제 울러 던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몸이 내려가면 안 돼. 몸은 빳빳하게 있고 팔만 움직이면 돼, 그대로. 내가 저 가서 보여드릴게 나중에. 오버캐스팅, 사이드 언더만 똑바로 배워도 나머지 캐스팅은 쉬워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멍 종류 네. 또 색깔이 다 다르고 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 망이나 아니면은 뭐 물의 색깔에 따라서 어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초이스한 방법이 어느 부분은 있다고 봐야지, 그지? 없다고는. 저는 이제 칼라 구분은 내 배스는 못한다. 근데 그냥 못한다가 아니지. 내가 낚시를 이 한 자리에서 30분을 했어. 요 고기가 3마리가 있는데 얘가 30분을 내가 이 한 가지로 칼라를 하면은 그때 학습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학습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가 얘를 계속 여기 보여주는 거는 학습 능력이 있다. 근데 한번 갔다가 한 시간 정도 갔다가 이리 오잖아. 갔다가 오면은 삭제지. 나도 어제 썼던 거 기억 못 한다니까, 루어 칼라를. 어제 내가 무슨 칼라 계속 어떻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칼라 구분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한 자리에 계속 쓸 때는 구분을 하는데 채비라든지 로테이션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지? 근데 보통 분들은 베스가 우지방 분들 내 런커에도 그러거든. 옛날부터 내가 이런 칼라를 좋아했단 말이야. 서울 사람들이 최고 싫어하는 칼라거든. 핑크, 형광색, 흰색 이런 거. 아니 너는 베스 칼라 구분을 한다며. 근데 워터멜론만 왔어. 학습 능력을 해가지고 워터멜론을 안 가이가 이제. 윗지방사는 90%가 워터멜론만 미쳐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학습 능력이 있고 기억력이 있다며. 근데 워터멜론만 전부 워터멜론만 다 갖고 있어. 그 내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기억을 못하는 안 쓰는 칼라를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지? 그것도 또 희한하지. 그러니까 내가 고기가 이런 걸 구분하면 사람이지 그게 고기가 아니잖아. 낚시 줄도 탑니다. 아니 태어나서 물 안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영왕님이 교육을 안 해줬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라인인가 알고 바늘인가 알고 칼라가 뭐 행강삭인 줄 알아. 요즘에는 영어로 나오는데 지가 영어까지 배웠겠나? 나도 모르는데. 안 그래? 본능적으로 물어보고 샤바이트가 났을 때 이 칼라를 살짝 기억을 하겠지. 근데 두 번 던지니까 반응을 안 할 경우 그때 칼라 구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순간적인 거지, 그지? 순간적으로 학습 능력이나 칼라 구분을 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1년 내내 그것만 온 국민이 똑같이 쓰면 기억을 하겠지. 매일 그거 하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설명했잖아.
베이트피쉬가 대부분 이렇게 은색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트나 핑크나 이런 거 쓰는 게 베이트피쉬는 매일 보는 거니까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컬러를. 그래서 내가 상반되는 컬러를 쓰니까 나는 많이 잡히는데 평소에 많이 보던 은색을 쓰면 안 문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맹암 같은 차이 있잖아, 그지? 옛날에 내 초보 때는 밤에 흰색 쓰면 잘 문다. 밤에는 흑색을 쓰면 안 된다 이래요. 내가 또 써봤지. 나도 연구심이 대단하거든. 잘만 처음 물더라고. 우리 초보 때는 배스는 밤에 안 문다 했어 또. 알고 보니 양행성이더라고 또. 밤에 더 잘 물고 낮에 더 잘 물고 다 잘 물어. 낮보다 밤이 더 잘 물더라고 여름에는. 밤에 타버트를 내가 흑색을 쓰라고 해요. 밝은색 절대 쓰지 말라거든. 그 다음에 투명한 거 많이 쓰지 말라거든. 자, 고기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하더라고. 고기는 1년 365일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요. 이 바깥 세상보다 절대 밝을 수가 없어, 물 안에는. 낮에는 햇빛 굉장히 밝잖아요. 밖이 굉장히 밝아요. 밤에는 달빛. 그래도 물속보다는 밝아. 생각해보세요. 루어를 고를 때 항상 이렇게 내가 고르라거든. 이렇게 보지 마세요. 배스는 또 이렇게도 잘 안 봐. 대부분 위로 많이 보거든. 항상 조명에다 이렇게 비춰보라. 조명에 비춰보면 이 컬러가 이제 제대로 나와. 맹암이. 진한 거는 흑색이라고 보시면 돼. 빛 투하가 안 되면 그냥 흑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 이제 물에 어느 정도 평행으로 들어가면 컬러가 막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빛이 투하 안 되면 거의 그림자 같은 느낌이에요. 빛이 투하가 되면 조금 빛이 뚫으면서 연하게 보일 거고, 그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뎁스의 버즈댓 새카만 걸 그 뎁스 사장님이 하나 주더라고. 밤낚시를 갔는데 넷만 타작을 해. 옆에 갔던 친구들도 물어야 되잖아. 완전 까만 컬러에 아예 그냥 새카만 놈이야. 진짜 잘 물어.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아 얘들이 딱 달빛들을 봤을 때 검은 게 눈에 최고 잘 보이는 거지. 맞잖아, 그지? 반투명 이런 거는 빛이 지나가면서 살짝 흐리게 보일 거란 말이지. 밤낚시할 때 검은 게 더 잘 무는 게로 흰 거보다. 맹암 차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루어는 웬만하면 웜도 이렇게 비춰보면은 컬러가 이거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런 컬러 있지? 이걸 비춰갖고 이렇게 보면 이 컬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감도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낚시할 때. 저는 감도는 아예 그냥 버리습니다. 감도는 필요 없어요. 감도가. 우리가 그냥 요 나무를 꺾어가지고 입질을 해도 다 느낀다고 보거든. 감도보다 중요한 게 로드 액션. 아까 내 루어 설명 좀 했지, 그지? 그냥 로드가 빳빳하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봐봐. 나는 안 움직이는데 로드가 이 정도까지 움직이죠. 내가 캐스팅하기 편하고 랜딩하기 편하고 이는 액션이 중요한 거지. 감도는 솔직히 그라스 로드로 해도 다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낚싯대 얘기할 때 1순위가 그 감도 좋아요. 내 손 고장났다는 소리거든. 내 손이 아니라 내 신경이 없다는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낚싯대를 감도 얘기를 1도 안 해. 감도보다 중요한 거는 액션이다. 인간의 무리를 안 주고 낚시하기 편안한 거, 이런 게 감도다. 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낚싯대 우리라고 밸런스라든지. 우리 밸런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건 자기가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낚시했을 때 편하면 그게 답인 겁니다. 야구 선수들도 똑같이 방망이를 길게 잡아야 되는데 짧게 잡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 밸런스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볼링공도 국제적으로 15파운드 다 같이 쓰지 왜 자기 마음대로 파운드를 정하는데. 맞잖아요. 야구 글럽도 다 사이즈 틀리고 골프채도 자기 몸에 맞는 웨이트까지 다 이었다 뺐다 한다며. 난 안 하지만 그게 밸런스예요. 몸무게가 이 정도 나가는 사람이 헤비대를 들고 휘두르면 죽지, 몸이 부사지겠지, 그지? 그런 것도 밸런스거든. 내 인체에 맞는 장비를 써야 된다는 게거든. 이 루어가 로드보다 10배 무겁다 칩시다. 1kg라고 칩시다. 던지는 경우가 더 많잖아. 달고 계속 있지는 않잖아. 던지고 나면 우리가 낚싯대를 들고 액션 주는 시간이 훨씬 길단 말이지. 던질 때 1, 2초 만에 날아가 삐거든. 그지? 순간적으로. 던지고 나면 1분 만에 날리고 10분 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루어는 어차피 슈팅하면 끝이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무게가. 근데 낚싯대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 한 번씩 보니까 낚싯대가 같이 던지는 사람도 있더라. 무거워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대해서 혹시 반박하는 질문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자유로운 토론이니까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다시 또 역질문을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감도는 좀 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래 들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무게는 중요하겠네요. 당연히 중요하지.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이런 것도 봐보세요. 이게 감도 느끼는 구간이거든. 우리 타버트 때나 크랑크 로드들은 감도가 필요 없다고 이걸 안 파놓는 로드들이 메가베스에는 또 있어요. 있는 게. 이게 봐보세요. 그립을 이렇게 잡으라고 여기가 민감하거든. 내가 며칠 전에 요 밑에 벌에 쏘여 있거든. 꽃벌한테 죽을 뻔했어. 일주일 동안. 다른 데 쏘이면 괜찮은데 여기에 맞으니까 죽겠더라고. 이게 억수로 민감한가 봐. 손가락도 이마에 붓고 꿀벌한테 맞았는데 요 밑에에 요걸 감도 느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특히 피네스 로드 같은 경우에 이걸 엄청 많이 파거든. 왜? 예민한 낚시를 하니까 더 많이 느끼라고 엄청 많이 파놓는 거는 그걸 많이 잡아줘야 돼. 회사에서 그렇게 쓰라고 나오는 로드예요. 근데 감도가 필요 없는 로드는 안 파도 진동이 오니까 또 틀리거든. 근데 감도는 어지간하면 다 전달이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얘기해볼게. 딱 던졌어. 백을 이리 풀어가고 여기 좀 모아놨거든. 진동이 와, 입질이. 백을 요만히 풀어놨는데도. 그래갖고 이제 급하잖아. 실에 감아갖고 후킹 때리고 잡고 나서 다시 풀었거든.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아마. 백 풀었는데 어느 정도 풀고 있는데 느낀 사람들. 진동은 그렇게 라인을 타고도 진동이 오거든. 낚싯대만 꼭 이렇게 예민한 거 안 써도. 그 진동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이 쓰이고 더 필요한 거는 물이 안 주는 밸런스 낚싯대와 자기가 체질에 맞는 걸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감도는 충분히 낚싯대로 판매되는 것들은 10,000원짜리도 내가 써봤거든. 다 충분히 오더라. 더 이상 진동이 필요는 없거든요. 이 낚싯대는 감도보다는 액션이 더 중요하다. 왜? 내가 그랬잖아. 루어를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내가 많이 쓰는 루어에 액션이 들어간 로드가 훨씬 좋다는 거지. 우리가 웜 낚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웜 낚시만 나는 무조건 할 거다 그러면 감도가 좋은 로드를 쓰면 될 거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멀티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감도 쪽으로 가면 내가 그러잖아. 감도 로드 치고 물렁물렁한 로드가 별로 없어요. 좀 하드해. 그러면 이제 진동도 세게 오고 무리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용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어 낚시를 하려면 기본 제가 볼 때는 스피닝 하나 정도, 베이트 한 3대 정도는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하나 갖고는 힘들어요. 해보면. 여러 가지 소화. 저는 하나 갖고 하면 어느 정도 합니다. 조금 하거든. 근데 우리 초보분들은 좀 몇 가지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초보일수록 여러 가지 낚싯대가 좀 있으면 좋아요. 그걸 빨리 배워야지. 그 로드 쓰는 법을. 예. 기업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기업이가 우리가 보면 지금 4점대부터 10점대까지 나오던데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가 그럼 내가 그러잖아. 높은 거는 전체 감고 빨리 쓸 때는 빨리 감고 이래야 돼. 그거 안 됩니다. 해보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기압이가 높든 낮든 스피드는 똑같이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해진 스피드로 낮은 기압을 감으면 죽어도 고기가 안 오는 거야. 너무 안 와. 근데 그 스피드로 10점대를 써버리면 너무 금방 와버려요. 지금 기압비를 써볼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6점대가 가장 중간에서 편안하다고. 58 정도, 63 정도, 72 정도는 비슷한데 4점대하고 위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7점대에서 8점대로 딱 넘어가면 차이가 확 납니다. 막상 써보면 확 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 앵글러 분들이나 앞으로 릴을 많이 구매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나는 6점대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냥 중간 정도, 무난한 거.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한 6점대 6점대나 7점대 초반 정도. 내가 느린 액션을 많이 좋아하면 한 5점대도 괜찮고. 그래서 이 릴도 이게 좋다 이게 좋다가 아니고 내가 쓰는 루어에 따라서 스피드를 좀 바꿔놓으면 좋거든. 좀 멀리 던지고 장타도 쓰고 빨리 그 해야 되는 같은 경우는 한 7점대까지 올라가도 되고 10점대가 그것도 나빠서 개발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게 초보자 입장에서는 6점대로 훈련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추천도 많이 하고 나머지 스피드는 이제 고수도가 되면서 자기가 필요한 스피드를 장착을 하시면 될 거고. 세대 정도 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노우를 쓸 때는 너무 빠르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하드베이트 쓸 때는 한 5점대, 부드러운 정도 미디움급으로 뭐 루어를 쓴다 그러면 6점대,
그럼 미듬 헤비로 올라가서 좀 장타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한 7점대 정도 이렇게 딱 장타 가면 딱 깔끔하게 끝나지 않나. 100m씩 던지는 분들은 한 10점대 정도 필요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비거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루어 액션이 안 깨지는 스피드 한도 내에서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슬로우로 오는 놈을 갖다 10점째로 감아갖고 지가 전체에 감는다고 안 됩니다. 그거. 사람이 버릇이 정해져 있다니까.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니까. 막상 해보면. 이제 필드에서 한번 해볼까요? 오늘 누구도 내가 교정을 한번 받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와, 이 쟤들은 가위바위보 하세요. 딱 지금 필드 가면 요는 바람 아이가 똥바람. 봐보세요. 편안하게 놓고 딱 서면은 굉장히 힘들거든, 전지 동작이. 아이고, 자, 난리 났다. 손맛 지기네. 야, 너 훈련 잘 시켜놨네. 또 물었다. 이야. 아, 지기네. 자, 랜딩. 손 이렇게 붙이고. 자, 이렇게 뛰지 마세요. 뛰면 손목으로 버티면 죽어, 이거. 특히 여성분들. 여기 딱 이렇게 버티면 아무 문제 없어요.